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이 노래가 뭡니까? 이 노래가 개고기 주사라는 노래죠. 개고기 주사. 예. 노래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예. 꽁초를 먹더라도 내 멋이야. 댁더러 밥 달랬소, 댁더러 옷 달랬소. 쓰디쓴 막걸리 남아 권하여 보할 건디. 이래봬도 종로에서는 개고기 주사 나 몰라. 개고기 주사를 뭐야 이거. 여름에 동복 입고 겨울에 하복 입고 옆으로 걸어가도 내 멋이야. 댁더러 밥 달랬소, 댁더러 옷 달랬소. 쓰디쓴 막걸리 남아 권하여 보할 건디. 이래봬도 종로에서는 개고기 주사 나 몰라. 개고기 주사를 뭐야 이건. 안경을 팔에 쓰고 냉수에 초쳐 먹고 해 뜨면 우산 써도 내 멋이야. 댁더러 밥 달랬소, 댁더러 옷 달랬소. 쓰디쓴 막걸리 남아 권하여 보할 건디. 이래봬도 종로에서는 개고기 주사 나 몰라. 개고기 주사를 뭐야 이건. 개고기 주사? 뭐예요? 주사, 왜 병원에서 몸에 넣는 주사를 말하는 주사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 주사도 아니고 주사파의 주사도 아닙니다. 그 뭡니까? 그 공무원 직급 중에 네. 주사라고 있죠. 있죠, 주사. 예. 바로 그 주사고. 개고기 주사? 예. 그러면 어떤 주사가 있는데 그 사람 별명이 개고기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죠. 일반 명사할 수가 있는데 예. 대명사격으로 예전은 이제 영감 그러잖아요. 예. 실은 근데 영감은 당상관 이하에 예. 중간 벼슬아치들을 가리켜서 영감이라고 했거든요. 그 위는 이제 대감이라고 그랬고. 예. 근데 벼슬이 없어도 영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벼슬이 없어도 무슨 참봉, 초시 이렇게 부른 것처럼 예전에 그냥 그저 그런 원래 주사라는 것은 하급 관리거든요. 근데 그냥 벼슬이 있건 없건 그냥 네. 보통 이제 아저씨를 주사라고 불렀는데 네. 개고기라는 것은 소고기의 반대말입니다. 소고기는 귀하고 맛있고 비싸고 이런 건데 예. 개고기는 우리 왜 개자가 들어가면은 예. 좀 나쁜 뜻이잖아요. 무조건 하여튼 개폭소. 예, 이러면 좀 웃음이 터지긴 일단 터지는데? 일단 개새끼 하면은 이제 나쁜 새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개고기 주사라는 것은 개차반이란 사람이죠.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찌질이 못난 놈 네. 이런 건데 예. 그 이제 아저씨로 개고기 주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가사를 좀 보면은 네. 다 떨어진 중절 모자,
펑크난 네. 당꼬바지, 꽁초를 먹더라도 내 멋이야. 네. 그리고 댁더러 밥 달라고 했느냐, 댁더러 옷 달라고 했느냐. 스디슨 막걸리나마 권하여 보았건디. 이래봐도 종로에서는 개고기 주사 나 몰라? 개고기 주사를.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난 내 멋대로 산다. 그렇죠. 내가 개고기를 먹건 뭐하건 왜 신경을 쓰냐. 뭐 이런 별명이 개고기 주사라는 것은 못 말릴 놈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종로거리에서 소문이 왁자하게 난 예. 그 찌질이로 살고 있는데 자존심 하나만큼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죠. 모던보이. 예. 이 개고기 주사 모른다 이거 나를 모른다 이거지 이러면서. 네. 밖에 나가서는 별로 이렇게 지위도 높지 않고 가진 것도 없지만 자존심 하나로 살고 있는. 나 윤종대야!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이 노래를 왜 오늘 손병희 김용민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첫 곡으로 고르셨습니까? 뭐 오늘은 미녀 내지는 마녀 내지는 풍자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갖고. 이게 노래 부른 분이 김혜송님 아닙니까? 네. 김혜송님의 개고기 주사. 이 개고기 주사가 만요라고 하셨단 말이죠. 네네. 이 만평할 때 만 써서 그렇죠. 만요죠. 예. 만요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자주 들어보는 말은 아닌데 평론가들이라는 것은 없던 단어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학술적으로 베베 꼬고 하는데 역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마 그쪽 동네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닐까 싶고 이런 재미있는 그러니까 풍자적인 그런 노래를 만요라고 하죠. 예를 들면 비다이 장소왕 서방 명월이한테 반했어 이런 거. 물론 이 민족 차별적인 별로 이렇게 가사가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거라던가 또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이런 노래. 그런 노래들이죠. 오빠는 풍각쟁이야 그 멜로디로 우리 나는 꼼수다. 그 시그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난 왜 그걸 시그널 음악으로 썼냐면은 그 노래가 저작권이 풀렸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노래에 대한 저작권이지 그걸 나중에 다시 뭐 연곡으로 만든 거 그건 또 별도의 또 저작권이 있더만요 보니까. 그렇죠. 그 저작권 이것도 이제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일단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죽은 뒤에 70년 뒤에까지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50년으로 줄이느냐 마느냐 이런 거 있는데 그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죠. 저작권 등록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긴 하지만 행사할 수 없는 처지. 예를 들면 북한에 계시다던가. 얼마 전에 그 조용필 형님이 자기 노래 저작권 행사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본인이 부른 노래고 본인이 만든 노래 던데 보니까 조용필 선생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그분께서 전성기 때 물론 항상 전성기이겠지만 80년대 주로 80년대 녹음을 하고 크게 히트를 했었던 그야말로 오빠의 전성시대 때 31곡 정도가 주요 히트곡들이 모두 그 당시 소속되어 있었던 지구 레코드에 저작권이 귀속됐다는 거예요. 조용필 씨는 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난 음악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잘 모른다. 우리 매니저가 이렇게 알아서 하고 물론 자신도 봤겠지만 그 이런 문서라는 것은 깨알같이 이렇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보험약관 같은 거 특히. 근데 슬쩍 이렇게 은근슬쩍 끼워놓은 글을 보지 못하고 지났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조용필 선생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매니저를 믿었던 거고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나는 음악에만 몰두하겠다. 제작사, 매니저 뭐 이렇게 믿었을 텐데 뒤통수 친 거네. 조용필 선생을.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매니저가 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구 레코드 아니겠지. 우리가 참 소송 걸릴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겠지. 매니저가 설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구 레코드라는 회사는 조용필 선생이 음반을 내므로써 그때 우리나라 최대의 그 레코드 회사로 거듭나게 됐었죠. 그렇죠. 창밖의 여자가 들어있는 그 1집이 80년도에 발표되는데 무려 100만 장이나 팔렸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용필 선생은 음반을 내는 족족 빅히트를 기록했고요. 그죠? 그야말로 80년대를 풍미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은 이분이 레코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돈 번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필 1집부터 8집인가 9집까지 그 히트곡들을 모아서 따로 그 자신이 독립을 한 다음에 재녹음을 해서 네. 이제 팔면서 그나마 이제 돈을 좀 버셨다는데 물론이 아니라 그때 음반을 자기 노래를 다시 녹음을 하면서도 그 저작권료를 지구 레코드에 지불했어야 됐다는 얘기죠. 네. 지금도 무대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려면 지구 레코드에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노래를. 자기 노래인데. 이게 저작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저작권이라는 것은 어처구니가. 1차적으로 작사, 작곡자에게 있지만 예. 계약에 의해서 다른 그 기관에 위탁을 시키면은 주면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폴 맥카트니와 존 레논의 비틀즈 시절에 예. 그 히트곡들, 노래들은 저작권이 마이클 잭슨한테 갔었어요. 예. 몇 억 달러 주고 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 뭐 죽었으니 예. 마이클 잭슨의 유가족에게 그게 가 있겠죠. 네. 아하. 이 개고기 주사 그리고 오빠는 풍각쟁이야 이런 것은 유성기로 듣는 그런 유성기 예전에 레코드판 이게 도는 거 말고 세로로 도는 거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나팔 하나 크게 달려 있었던 그런 것을 유성기라고 했는데 네. 일제시대 때 그 말하자면은 전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디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때 녹음된 것을 복각시켜서 네. 나왔던 그 시리즈물의 하나죠. 오빠는 풍각쟁이야 얘기를 했고 네. 또 나는 꼼수다의 시그널로 썼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정말 그러냐 언제 그런 게 나왔느냐 했는데 나는 꼼수다가 4월 28일에 방송 처음 한 날입니다. 그렇군요. 다가오기도 해서 그 시그널로 썼던 음악을 좀 한번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예. 옛날 표현에 따르면 경음악이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연주곡으로 편곡이 돼요. 경음악이 경이 무슨 경자예요? 라이트란 뜻이죠. 가볍다라는. 뭡니까? 그 경. 그러니까 경착륙. 경양식이 이것도 가벼운 양식이란 뜻이거든요. 예. 코스 요리로 이렇게 쫙 나온다는 게 아니라 예. 돈가스나 함박스테이크나 이런 가벼운 양식이 나온다라는 게 경양식인데. 경착륙이 아니군요. 전혀 연착륙. 다른 뜻이네요. 예. 그렇군요. 경음악도 역시 무거운 무슨 클래식 음악, 무슨 교향곡 이런 게 아니라 예. 가볍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연주곡을 경음악이라고 한 것 같아요. 우리 김혜송 형님 이야기를
조금 하다 말았는데 예. 이 양반 참 인생이 기구하네요. 음흠. 해방 후에 예. 남쪽 북쪽 어디서도 예. 환영을 받지 못했다. 예. 미군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예. 납북이 된 다음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 뭐 또 남쪽에서도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월북했다는 또 이제 예. 김혜송 씨의 작품 대부분을 작사한 조명암, 네네네. 박영호 선생이 월북을 했고 네네. 그 역시 납북된 건데 네. 월북했다는 또 누명을 써가지고 네. 남쪽에서도 그 김혜송 씨의 작품 상당수가 금지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달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겁니다. 아주 슬픈 얘기들인데 이게 뭐라고 합니까? 남도 북도 환영하지 않는 예.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글쎄요. 뭐 경제인이라고 하나? 이게 최인훈 선생의 광장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예. 거기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그 전쟁 포로로 잡혔다가 예.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제3국을 택하는 예. 그런 분들 얘기가 나와요. 예. 그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브라질 이런 데 가면은 인도 이런 데 가면은 바로 그 당시에 제3국을 택한 그런 분들 후예들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도 싫고 남한도 지겹다 이겁니다. 예. 오죽하면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 뭐 이런 건데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닌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조명암이라고 하는 걸출한 작사가 예. 또 이 대중음악계만 그렇겠습니까? 연극계 또 영화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문학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정지용 선생의 향수. 그렇죠. 네. 이 노래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이 노래. 예. 1989년인가에 예. 월북 또는 납북 그런 문인들에 대해서 해금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 가사를 가지고 이동원 씨가 예. 김희갑 선생한테 가서 이거 곡을 써달라고 예. 해서 탄생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 예. 그 박인수 선생하고 같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서울대 음대 네. 교수이신. 네. 그래가지고 또 아니 무슨 파퓰러 가수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냐 해가지고 네. 또 그 양반이 또 불이익을 당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그렇군요. 예, 그런 시기였으니까. 근데 예. 저는 뭐 송도율 교수 같은 사람은 예. 박정희 치하에서 예. 남한은 친일파의 예. 거두가 예. 장교가 예. 지금 대통령을 해먹고 있으니 네네. 남쪽은 싫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남쪽보다는 북쪽이 좀 더 친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어서 네. 당시에 이제 사실은 친북 아닌 친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게 독일에서 계속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한반도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내가 국적은 남한이지만 예. 또 학자로서 또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남과 북 정부 모두와 접촉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남과 북 정부 모두에게 비판적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다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맞습니다. 친일파가 세운 나라죠. 대한민국은. 예. 북한은 그에 비하면은 친일파들을 숙청시키고 독립운동한 사람들 위주로 나라가 건설되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또 어떤 모순점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 참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김일성 소위 말하는 김일성 유격 때 네. 김일성과 갑산파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정치 세력 외에는 예를 들면은 무정이라던가 약상 김원봉이라던가 하는 걸출한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해방되었을 때 또 북한 건국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은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예. 그야말로 제거되거나 네. 뭐 그랬다는 것이죠. 예. 그런 슬픔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친일파들을 숙청을 시키고 독립운동 세력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북한이야말로 정말 정통성 있고 훌륭한 나라다라고 네. 하는 데는 또 어폐들이 있던 이런 아픔들이 있고 어폐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아니 근데 월북했던 네. 음악인들, 문인들 그 네. 사람들은 왜 당시에 북으로 네. 넘어갔던 겁니까? 같은 이유였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일단 정지용 선생은 왜 월북을 한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선생님 저랑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영문도 모르고 나갔더니 네. 태워서 북쪽으로 보내더라.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예.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희가 공화국 건설에 선생님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싫다고 하는데도 끌어갈 수도 있을 테고 또 자발적으로 물론 전쟁 중일 뿐 아니라 예. 전쟁 전에도 내 체질은 여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 북으로 갔거나 또는 북에 내 가정이 거기 있어. 내 친구고 고향이 거기야. 그래서 갈 수도 있었겠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마 그때 그 고민하는 그런 지성들은 참 그야말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북과 남과 북, 사회주의와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걸 어느 걸 택할 것인가? 이승만과 김일성 누굴 택할 것인가? 참 고민이 엄청 많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이고 그랬군요. 그러면서 네. 자이든 타이든 북에 갔어야 되는 그런 분들, 많은 문화예술인들, 네. 그런 분들의 작품들,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 내역이 백지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해방 전후사에 그리고 일제 시대부터 그 길게 생각하면은 그 다음부터 해방 그리고 전쟁 때까지의 우리나라의 문화사는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반쪽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슬픈 얘기 들은 것이죠. 네. 네. 김혜송 선생이 지금 네. 그 납북된 직후에 세상을 떠났다. 납북된 직후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아니 그런 설이 존재하고 있다. 예. 자, 그분의 삶을 좀 상당히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네. 굉장히 그 오늘날 시대에서도 살아계시다면은 네. 아주 그냥 굉장히 고령의 나이가 됐겠지만은 네. 젊은이들하고 호응할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상당한 뭐랄까 좀 스타일 또 네. 자긍심. 그래요? 예. 어떤 얘기들이 있는데요? 아니 그러지 않았을까? 아까 그 개고기 주사를 들어보니까 예.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당대 지성들 사실 일제시대 말기 30년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예. 이 독립운동이 상당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 이렇게 좀 읽은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에 크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눌 수 있었대요. 독립운동 계열이. 예. 근데 그리고 조선 공산당 사건들도 있었고 1차, 2차, 3차 사건 이러면서 이 사회주의 계열을 탄압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근데 끝까지 남아서 운동하는 세력도 있었고요. 네. 그러나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 일단은 본질을 숨기고 네. 그렇게 가다가 이제 아예 변질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정통성 있는 정치 세력으로 가자. 그러니까 상하이 또는 나중에 중경으로 옮겼습니다만 임시정부를 찾아가는 세력도 있었고 아니다. 무력에는 무력으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만주 쪽으로 가서 유격대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운동이 말이죠. 우리 국사교과서에 독립운동사를 읽어보면은 20년대 독립군이 있었는데 청산리 대첩 1920년 크게 승리한 다음에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예, 얘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다 갑자기 40년대에 광복군이 편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예.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3.1 독립운동 이후로 네. 독립운동사가 없다시피 해요. 끊어 듣고 1919년 이후에 네. 곧바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임시정부 수립되고 사실 국내에서는 신민회라던가 예. 신관회라고 하는 이런 정치결사체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분들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독립운동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건 아닌데 뻥 그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예, 같아요. 열심히 하셨어요. 예. 그리고 무력투쟁도 사실은 윤봉긴 의사, 이봉창 의사, 네. 나석주 열사 이런 분들처럼 개인적인 그런 결심에 의해서 폭탄 던지고 총 쏘고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분명히 싸우고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 남한 교과서에서
죽기가 꺼적지근했다는 거예요. 그 무력 투정을 하고 그랬던 분들이 예. 사회주의 계열이었고 나아가서는 그 세력들의 일부가 네. 북한 정권을 수립을 했으니까. 그래서 껄끄러워서. 네. 근데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은 적어도 1970년대 언제까지는 남한과 북한의 국력, 경제력 전반적으로 했을 때 남한이 딸렸다고 하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갖고 뭐 있는 건 있는 그대로 좀 기술을 하고 네. 물론 이렇게 따지면은 일제 시대 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민족적인 또 객관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네. 냉정한 기술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건 그러긴커녕 소위 말하는 친일 세력의 입맛에 맞게 또 지금의 사회의 그 주류로 가는 분들의 그런 시각에 맞게 고치려고 하는 네. 이런 수작들이 있으니까 더 이렇게 웃기고 자빠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손병희, 김용민의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참. 뭐 CD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거. 예, 실은 CD를 몇 장 가져왔는데. 예. 방송국에서 CD를 틀 수 없다니 이건 예. 저 홍길동의 그 호용호제보다도 더한. 예. 예? 그 소방서에 이제 불이 났는데. 네. 이제 소화기가 없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방송사에서. 예. 예. CD를 틀 수 없다. 예, 지금 하여튼 그런 아주 비참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네. 우선 우리 아무래도 좀 온라인에 있는 그런 음악들을 네네. 우선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제 오늘 이런 마녀로 시작을 하는 건 뭐냐면은 예. 오늘은 풍자 이런 얘기들에 예. 그런 노래 또 예. 이제 민요 정신 이런 거 얘기할 텐데 예. 왜 오늘 갑자기 이런 노래들을 선곡하고 그랬냐면은 어저께 봤던 라면 광고 하나를 보고서 1000번을 접어야지만 하게 되는 그런 슬픈 사연도 아니고 예. 1000번을 끓여야지만 라면을 먹을 수 있는 야 이거 참 1000년 동안 기다렸다가 사람이 되는 구미호 얘기도 아니고 예. 참 너무도 슬픈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청년 문화가 발흥을 했을 때 예. 이런 풍자 정신을 가지고 가수 활동을 하셨던 그런 그 당시 청년 기수들이 있었어요. 예. 그분들의 노래를 들을 텐데 예. 매우 익숙한 노래일 거예요. 예. 역을 검색해 보시겠어요? 역? 역? 네. 역? 네. 누가 부른 역입니까? 양병집의 역입니다. 양병집의 역. 네. 양병집 선생. 네. 예.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넋두리 앨범에 있는 버전으로 네. 들어보겠습니다. 넋두리. 알겠습니다. 예, 지금 노래가 끝났습니다. 예. 어떻게 벌써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다시 한번.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왜 이래 도대체. 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제가 착오가 있습니다. 예. 다시 노래 듣겠습니다. 역이라는 노래. 바꿀 역자예요. 무역할 때 역자거든요. 그 스테이션 할 때 역이 아니라? 네. Don't think twice, it's alright이라고 하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김광석 씨가 불렀던 노래 아닌가요? 맞아요. 이 원곡이 이거였고. 그리고 또 이것의 원래 오리지널 곡은 밥 딜런이 만들었던. 그렇죠. Don't think twice, it's alright이라고 하는 그런 네. 노래입니다.
그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예, 양병집 씨 노래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예. 뭐, 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 예. 또 어떤 반향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밥 딜런이 불렀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네. 별로, 정권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사 내용이 삐딱하죠. 네. 예.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 땅꾼만이. 그 땅꾼이 독사를 잡는 건데. 네네. 거꾸로. 네. 이게 어떻게 당시에는 네. 조금이라도 좀 수상하다. 뭔가 그럼요. 꼬운 것 같다. 이러면 뭐 가차없이 금지곡 아니었습니까? 그 토요일 밤이라는 노래 아시죠? 예. 토요일 밤. 긴 머리, 짧은 치마. 예. 예. 그 제 목소리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빨간 치마, 뭐,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 네. 원래는 긴 머리, 분홍 치마, 뭐 이런 게 아니라 짧은 치마였어요. 근데 짧은 치마가 외설스럽다고 예. 분홍 치마로 바꿨고. 예. 원래 토요일 밤도 아니고 목요일 밤이었어요. 목요일 밤? 예. 왜? 왜가 아니라 원래는 목요일 밤이었는데. 왜 토요일로 바뀌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원래 토요일이야 뭐 다음날 쉬는 날이고 하니 뭐 토요일 밤에 만나는 게 뭐 목요일 밤에 만나 무슨 그녀를 만나고 예. 일을 해야지. 예. 목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 날로 해라. 목요일 밤으로 하면은 금요일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그럼요. 토요일 밤으로 바꿔라. 영시의 이별. 그리고 자정이 훨씬 넘었네. 네. 이런 노래도 금지 사유죠. 왜 영시 그 통금 시간에? 그렇죠. 통금 시간에 왜 집에 안 가고 뭐 이별을 하고 데이트를 하고 지랄을 하느냐. 예. 그렇구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이별 이런 거였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죠. 23시에 이별. 뭐 예. 브라보콘은 그래도 낮에 12시니까 괜찮은데. 예. 자정에 만나요. 브라보콘 하면 바로 금지됐겠죠. 이거 참 아주,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지 곡을 네. 결정한 그 어떤 그 명분. 네. 그 명분도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정말 아주 골 때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걸로. 예. 심지어는 실제로는 아닙니다만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었냐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금지곡이었다라는 소문이
신빙성 있게 퍼졌었어요. 왜 그 염세적으로 예. 사랑이 왜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아.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만 예. 이것이 이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어요. 예. 그 정도로 예. 예. 뭔가 좀 이상했던 것이죠. 그러던 시기에 그러니까 네. 자유로운 영혼들 예. 실은 1970년대, 60년대는 정치적으로는 아무렇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적어도 연평균 10% 이상의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 예. 사람들이 이제 욕구가 많이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경제적인 욕구뿐 아니라 문화적인 욕구, 뭐 정치적인 욕구도 뭐 커졌을 텐데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특히나 이제 군인들이 나라를 지배를 했으니까 군인들은 뭡니까? 뭐든지 오와 열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심지어는 그 깍두기를 썰어도 오와 열에 맞게 썰어야 되는 것이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오와 열이 맞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머리 길이, 그럼요. 치마 길이 이런 네. 것들도 국가가 간섭하고 통제하려 들고. 그러니 머리 색깔을 변화시킨다는 것 자체는 거의 뭐 죽음에 해당되는. 네. 그 시대에 그 병영님, 저하고 네. 형님이 살았으면은 어땠을까? 일단은 이런 캐릭터로 살 수는 없었겠죠. 아주 국가가 요구하는. 네. 그런 캐릭터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도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대명천지에 얘기를 하지 못하고 감방에서 같이 둘이서 마주보면서 푸른 옷 입고 얘기했었겠죠. 고문을 당하면서 네. 길들여졌겠지 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시대 질서에. 김혜송 선생 같은 분이 그 사실 박정희하고 비슷한 나이일 거 아니에요. 뭐 그분보다는 이제 나이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예. 하여튼 뭐 그랬을 겁니다. 김혜송 선생도 못 살았을 것 같아 박정희 시대는. 그렇죠. 그 장준하 선생 예. 지금 돌아가신 지 40년 된 다음에 40년 가까이 된 다음에 예. 그 의문사로 지금 판명이 돼서 예. 절벽에서 떨어져서 실족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밝혀졌습니다만 이분은 박정희의 그 과거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또래였으면서 또 같은 중국 대륙이 있었습니다. 예. 20대 초반은 중국 대륙에서 20대 중후반을 같이 중국 대륙에서 보내면서 한 사람은 만주군의 장교. 그러니까 문경에서 고향에서 선생 교사를 하다가 혈서까지 써 바치면서 왜냐하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 군관학교에 응시하기에는 예. 혈서까지 바치면서 비교적 많은 나이인 20대 중반의 나이에 만주군의 그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고 예. 그리고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본토에 있는 일본 육사에 편입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는 해방된 다음에 어떻게 세상이 바뀐 것을 알고서 어떻게 해서 또 우리나라 육사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하게 육군사관학교를 3군데를 다닌 분이죠. 예. 그때 나라마다 다양하게. 예. 그때 이제 장준하 선생은 예.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예. 거기서 대탈출을 감행해서 예. 대륙의 북쪽부터 남쪽까지. 예. 비행기 타고 가도 한 4시간 돼요, 보니까.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네. 한 4시간 걸리더라고, 보니까. 심지어는 상하이도 아니고 중경입니다. 중경. 중경은 지금 삼국지에 나오는 총나라예요. 서쪽. 그러니까 내륙 깊숙하게 있는. 왜 그 사천성 그런 데인데 이 총나라. 왜 유비가 제갈국명이 그쪽을 택했냐면은 예. 사람 살기 힘들어갖고 또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산과 계곡에 가로막혔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좀 힘들어갖고 별로 탐을 내지 않는 땅이었어요. 예. 그래서 글로 향하게 된 건데 네. 그래서 그쪽에 어목한 기후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음식도 독하게 먹습니다. 예. 그래서 사촌 요리가 맵고 짜고 그런 거예요. 예. 아무튼 예. 거기에 중경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예. 몇 달 동안 거짓골을 해갖고는 결국은 그 끝에는 같이 작당했던 그런 동지들이랑 보부도 당당하게 예. 오하열을 맞춰서 예. 임시정부 청사에 들어갑니다. 임시정부 청사를 향하면서 거기서 고난 속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계셨던 김구 주석 이하 네. 어르신들 눈에서 예.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오하열은 그럴 때 맞추는 거예요. 네. 아무 때 맞추는 게 아니라. 예. 치마 길이, 머리 길이 이런 거 갖고 오하열 맞추는 게 아니라
예. 그랬으니 장준하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정말 이 박정희를 네. 깔박으며 또는 누가 3천만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예. 쟤는 안 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였고 박정희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이 상종 못할 인간이었겠습니까? 아, 글쎄 말이에요. 예. 그 이제 굉장한 컴플렉스를 느꼈겠죠. 네. 예. 그렇군요. 더군다나 조용히 있으면 괜찮은데 뭐 사상개니 하면서 계속 그 말하자면은 오하이오를 맞추자는 그런 책들을 내고 그러니까. 아, 이게 대체 우리가 심증은 있는데 말이에요. 물증이 없어. 그 양반 죽인. 아. 뭐 그렇기 때문에 관습법이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네. 항상 왜 그저 성문법과 관습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법을 가지고 얘기할 때 항상 그 하나하나 예. 꼬치꼬치 이 조사 하나까지도 제대로 챙겨서 법전에 남기는 것 이런 것을 성문법이라고 하고 예. 그렇지 않고 대강 이렇게 있으면서 관례에 따르는 것을 관습법이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배웠을 때 미국의 법이 이런 예. 성문법에 속하고 예. 영국의 법이 관습법에 속한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만 예. 미로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양병집 씨 노래 중에 뭐가 넋두리 앨범 중에서 넋두리 앨범 중에 예. 그 타복내라고 돼 있는 거. 아, 타복내. 네. 이 노래는 참 의미가 깊은데 네. 이거 일단 좀 듣고서 얘기를 하죠. 예. 양병집 씨. 지금 양병집 씨가 연배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뭐 칠순이죠. 아, 예. 벌써 예. 그렇군요. 예. 양병집 씨 노래 중에서 그럼 타복내를 듣고 오겠습니다. 예, 타복내. 이 노래는 아니고. 이거 아니죠. 예. 예. 완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김은미 씨. 진짜 예. 정신이 아주 몽롱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타복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젖을다오. 예. 예. 이 노래 아시죠? 솔직히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 저희 또래 같은 경우는 이 노래를 모를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라 그러면. 예. 왜냐하면 맨날 이거 불렀거든. 이게 뭐 어떤 함의가 있는 노래입니까? 네. 우리는 타박내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예. 그 양병집 씨는 타복내로. 타복내. 네, 이게 이제 민요입니다. 예. 전래 민요인데. 네. 이거를 양병집 씨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들은 내용을 가지고 재구성을 해서 예. 노래를 이제 부른 거죠. 예. 그게 지역에 따라서 타박내라고 하기도 하고 타복내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근데 그 내용은 가사도 조금씩 다르고 그렇습니다만 내용은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결혼해서 시집간 타복내가 그 타박 맞았다고 해서 예. 타박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그런데 소박 맞은 타박내가 죽은 엄마 무덤 찾아와갖고 서럽게 울고 네. 뭐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예전에 너무 서글픈 얘기인데 왜 이렇게 그쵸? 노래가 이렇게 굉장히 좀 조금은 좀 희화화된 듯한 그런 느낌을. 이게 바로 예. 양병집 씨의 특징이죠. 아우, 상당히 냉소적으로 불러요 노래를. 노래를 네. 아주 기구한 사연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도 김광석 씨의 그 맛깔나는 목소리, 예. 흥겨운 그런 기분이 아니라 예. 툭툭 내뱉잖아요. 예.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예. 밥 딜런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예. 냉소적으로 틱틱 내뱉습니다. 예. 아주 박정희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특히 보수 정권, 특히 그 이런 완고하고 네. 이런 자들 보면은 뭘 비꼬고 풍자하고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희화화하고 예. 뭐 익사를 보인다든지 그래서 해악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우리나라 고유의 장타령에 착안을 해서 우리나라의 고유 리듬과 예. 그 음계를 가지고 예. 장타령 분위기를 내보자 그래서 아심적으로 만들었던 당대 특급 작곡가이자 최고의 기타 연주자였던 분이 만들었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신중해. 예. 이것도 금지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번 닦고 두 번 닦고 구두 닦기는 이런 거 있습니다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은 이게 물론 의상비 안 들어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예. 그렇습니다만 어떤 놈들한테는 그래 대통령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싶다. 알았어 임마 자식아 잘러 임마. 자기들이 찔리니까. 그렇죠. 막 그냥 거기에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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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 삼성 개헌한 다음에 그 대통령 더 안 한다고 내가 했는데 예. 내 유신해갖고 한 번 더 할 거야. 잘러. 네, 거짓말이야. 네 금지곡. 그런 또. 예. 그 박정희가 결국 이제 뭔가 캥기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하여튼 조금이라도 삐딱한 것. 그러니까 양병집은 노래를 듣기 전부터 그냥 그 스타일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분의 일생 자체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예. 원래 이 풍자라는 것은 예. 민중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 이제 그 하회 탈춤 네.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만 네. 하회 탈춤에서 보면은 거기 보면은 질시와 조롱 그리고 양반 사대보에 대한 예, 양반 그리고 그 승려 예? 그 당시 성직자죠. 예.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그 씹고 뜯고 뭐 맛보고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예. 풍자하고 너덜너덜하게 만듭니다. 예. 근데 그것이 풍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 양반 고장인 안동에서 이것이 계속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정색을 하고서 맨 얼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탈을 쓰고 웃기고 자빠진 표현으로 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극과 춤이 들어간 그런 탈춤의 형태로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전승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에도 아무리 양반이 사회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숨구멍 정도는 만들어 줬다는 얘기예요. 예. 예. 마치 1년에 한 번씩 이 호미씨시 쏘미 씻는 날이라고 해갖고 예, 농사일을 하루 쉬고 예, 농사일을 하루 쉬게 하고서는 소작인들이랑 노비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그런 날을 주는 거. 뭔가 숨통을 네. 트게 해주는 날이죠. 예, 예. 뭐 그런
그 지배계급의 그런 계산도 있습니다만 서양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서양에서 그 예수가 이제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네. 그날로부터 40일 전부터는 말하자면 금욕도 하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사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사순절 직전에 어마어마한 축제가 열립니다. 그게 바로 카니발이라는 거예요. 카니발. 그래서 술 먹고 뭐 가면무도회하고 이때는 뭐 그냥 당시 그 지배계급이었던 성직자를 비꼬고 비판하고 막 풍자하고 그렇게 내버려뒀던 거야. 그렇게라도 못하면은 그 응어리진 마음을 참다 못해서 나중에 이게 민중 그 혁명 이런 뭐 이런 거대한 어떤 밀란으로 이제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스트레스를 다 풀게 해주는 건데 이 나라의 그 보수 정치 세력들은 그런 거마저도 허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 때 보면은 코미디언들이 그렇게 탄압을 받고 할 말도 못하고 말이죠. 예. 이게 70년대 우리나라의 그 대학가에서 탈춤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배경도 대놓고 정색하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탈 속에 숨어갖고 풍자하고 뭐 그런 거예요. 음악도 그런 것인 건데 그래서 민요를 듣다 보면 웃기고 자빠진 내용들이 많은 거죠. 단순히 저 앞산에 딱따구리는 없는 구멍도 찾는데 우리 집 멍충이는 있는 구멍도 못 찾네. 뭐 이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왜 이래 도대체. 이거 선병 형님 그거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죠. 아니 왜요? 아니 뭐 그게 저는 민요 정신, 풍자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어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와간, 자, 그런, 그, 민중들의 어떤 그런 응어리진 마음 같은 것들을 좀 풀어주게끔 지배계층이 때로는 모른 척도 하고 내버려도 둬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자기한테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이런 아주, 그 뭐랄까요, 이 소갈머리가 아주, 코딱지만한 이런 정치 세력들이 여전히 집권하고, 문화적으로도, 그, 우민화 전략을 펼치면서 그런 풍자 정신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태. 뒷구멍에서는 별짓 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겉으로는 근엄한 표정. 특히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입꼬리가 내려간대요. 양꼬리가. 그래서 가뜩이나 엄숙한 표정이 나오는데 계속 일부러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턱도 없는 턱도 자꾸 생기고 입꼬리 내려가면서 좀 사람이 좀 정남이 없게 그 인상이 변하는 거 이게 참 옳지 않은데 그 이런 뭔가 좀 캥기는 인간일수록 표정들이 좀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뭐라 그러나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요.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이 요즘 별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 왜 한국에 오면은 사람들이 저렇게 표정들이 무표정할까? 표정이 살아있으면 곤란하거든요. 표정이 살아있으면 무섭습니다. 넌 뭔 일이 있길래 헤헤거리고 웃느냐, 내지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건데, 민중으로부터, 역사적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풍자정신, 민요정신, 이것이 이제 한 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타복내 같은 노래는 서유석 씨가 발표를 먼저 했어요. 서유석 씨가 부른 노래를 하나 좀 듣고 올까요? 서유석 씨 어떤 노래?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주낭군이라고 혹시 쳐보시면 진주낭군. 네, 진주낭군. 진주낭군. 있어야 될 텐데. 진주낭군. 낭군. 낭자인데 낭군. 낭군. 네. 진주에 있는 낭군인가 보군요. 진주낭군 있습니까? 일단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진주낭군. 야심적으로 희귀음반을 들고 왔습니다만 틀 수 없는 틀 수가 없는 이 아주 기본적인 하드웨어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선은 그 양병집 씨의 서울하늘 그럴까요? 볼까요? 예. 그러면 서울하늘 1과 2가 있는데 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풍자 정신이 가득 들어있는.
2012년 겨울 뉴스는 없었습니다. 아, 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방금 들은 노래는 서울하늘 원이었습니다. 예. 서울하늘 원이라는 노래에서 서울하늘을 다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던지 서울하늘 2라는 노래도 있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건 뭐 어떤 노래입니까? 서울하늘 2는 이제 서울하늘 1은 이게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예. 미쿡의 노래가 원래 원작이고. 아, 미국 노래예요? 예, 예. 원작인데 그 워싱턴 하늘이에요, 거기는? 잘 모르겠어요. 양병집 씨는 원곡을 곡은 따왔습니다만 그 가사 내용은 자신이 창작해서 이게 그 제2의 창작이라고 볼 수 있죠. 남의 나라 노래를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자도 못하게 만드니 말이죠. 네네.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보통의 번안곡들이 원곡의 그 가사 내용을 우리나라 말로 제가 이렇게 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양경규 씨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렇게 자신만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서울하늘 2는 좀 구슬픈 내용으로 네. 좀 더 그 신랄한 얘기들 더 하고 그렇죠. 서울하늘 1에서는 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인데 서울하늘 2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을 함부로 내둘게 되는 그런 젊은 여성들 얘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우울한 풍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뭡니까 정태춘 선생은 네. 어느 순간부터 사랑 노래 이런 거 부르지 않겠다. 네. 이랬잖아요. 예. 대한민국이라는 노래 같은 네네네. 경우.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원래 또 정수라 씨가 부른 노래. 마치 풍자한 듯한. 그렇죠. 네, 제목만 똑같고. 참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오늘 사실은 정태춘 선생이 곡을 쓰고 양겸지 씨가 부른 그 노래도 갖고 왔어요. 네. 근데 지금 틀 수가 없습니다만 어떻게든 지금 틀 수 있게.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작진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정태춘 선생 같은 경우가 이제 양겸지 씨보다는 그 연배가 네. 한 3살 정도 아래예요. 아래지만 양경규 씨가 군대를 갈 때, 네. 군대를 가야 될 때, 군대 환송 파티를 정태춘 씨가 해주셨어요. 어디 몇 시까지, 뭐일 몇 시까지 어디로 와라. 네. 딱 가니까 그 카페에 양경규 씨를 아는 사람들이 한가득 있었던 거예요. 예.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전인권 씨도 있었던 것이죠. 전인권 씨가 예. 아무것도 아니었던데. 예. 리즈 시절. 예, 70년대 이때 얘기인데, 예, 그럴 정도로 이렇게 절친했었고, 또, 자신의 곡을 양경규 씨한테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정태춘 씨 같은 경우는 1954년생입니다만, 사춘기 시절을 방황을 많이 했었던 그런 분이에요. 네. 그 방황을 하면서, 음악에 이제 집중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진학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 거기서 농사 짓고 그러면서 자신만의 음악적 감수성을 기른 거죠. 네, 그러면서 77년도, 78년도 이럴 때 시인의 마을, 촛불 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무려 당시에 MBC 10대 가수 신인상에 빛나기도 했습니다. 예. 아니 그런 어떤 가요대상 같은 때 정태춘 선생이 나갔다는 건 참 이채롭네요. 신인이었죠. 게다가. 예, 신인상이었는데. 예. 그리고 당시 최고의 그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명랑운동회라고 있었는데. 거기 나갔어요, 양반이? 명랑운동회 아세요? 알죠. 변웅전 씨가. 변웅정 씨가 문화체육관에서. 예. 마상원과 그 악단이 연주하는. 예. 소리 맞춰갖고는. 예. 명랑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빰빠바밤 나오죠. 예, 그렇죠. 당대에 그 선남선녀 예. 슈퍼스타들이 나와서 예. 구르고 매달리고 예, 그렇죠. 예, 머리끄장이 네, 때리고 예, 그런 고무로 된 걸로. 예, 그런 거 했는데 예.
그때 신인 스타였으니까 정태수 씨도 초대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서 꼬다는 보릿자루로 있으니까 예. 방송에 안 나오는 그때 예. 그때 카메라 피하면서 예. 제발 그래 닭살 돋는 표정으로 있지 말아달라고 예. 이렇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었대요. 나가긴 나갔었군요. 네. 힘없는 신인이 힘없는 신인이 근데 이분이 이제 전국의 네. 학사주점이나 예. 전통찻집에서 이분의 음악이 들리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만 네. 아까 조용필 선생의 예처럼 네. 레코드사만 배가 부르는 거야. 가수는 배고프고. 더군다나 소속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 신인 가수였던 예. 박은옥과 결혼을 감행합니다. 생활고가 심해지니까 레코드사랑 예. 80년부터 83년까지 4년 동안 예. 4년 동안 총액 800만 원의 굴욕적인 계약을 하죠. 4년 동안? 네. 연봉도 아니고? 네. 800만 원. 그러면은 연봉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 200만 원. 200만 원? 네. 그러면 그 월봉으로 또 쪼개면은? 10몇만 원. 그 일반 직장인 월봉만도 못한. 일반 직장인이 뭡니까? 80년에 16만 원이면은 네? 훨씬 안 되죠. 불법 과외를 해도 그 정도 나왔을 텐데. 네. 그러면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이분은 어떤 걸 택했냐면은 바로 민중소고를 택한 거예요. 부부가 전국을 돌면서 소극장 공연을 하게 됩니다. 대중과 만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엄혹한 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80년대 초반이었으면은 광주 학살. 네. 예.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알게 되었던. 그리고 군부 독재가 물러나는가 싶었는데 더한 놈이 나타나갖고 지금 나라를 계속 말아먹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출동해서. 예. 예. 그랬을 때 이제 이분이 택하는 것은 명랑의 운동회와 같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자신과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하지 말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서. 당시에는 방송사가 네. 대중문화의 거의 블랙홀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배척당하고 배제당한다? 그럼 사실 소극장 무대도 서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매체가 다양화됐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방송사의 그 힘, 큰 신문사의 힘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만 네. 당시엔 더 했겠죠. 예. 그리고는 급기야는 1987년에는 8년에는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하면 집회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바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있었던 고려대학교. 반전 평화 반핵 이런 타이틀 갖고 있었던 집회였던 걸 기억하는데 MB가 나온 학교. 예. 기분 나쁘세요? 아니 너라면 기분 좋겠니? 인정은 해야지. 인정은 해야죠. 예, 거긴 명박고대예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반독재 또 그런 투쟁에 네. 좀 자랑스러워하게 됐습니다만 예. 그것이 나쁜 쪽으로 가면은 똘똘 뭉쳐갖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나라를 말아먹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네. 저는 더 이상 그 학교에 대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무튼요. 예. 그 학교에서 열렸었던 반전, 평화 이런 반핵 이런 비슷한 제목이 있는 집회 나와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88년도인데 그거는 완전히 이젠 대중문화하고는 완전히 나는 결별하겠다. 그래서 한때는 한동안은 꽤 오랫동안 이 사랑하는 이에게 촛불, 시인의 마을 이런 거 불러달라 그러면 그런 건 집에 가서 레코드로 들으세요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어요. 돈 주고 사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런 거 부를 때냐. 물론 자기가 부르긴 했습니다만 이 시대가 엄혹한데 부끄럽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시인의 마을, 촛불 이런 거 같은 좀 그야말로 촛불 켜놓고 술 한잔하면서 듣기에 그윽하게 듣기 좋은 그런 낭만은 개나 줘버려. 이런 정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싫어요. 너무 좋은 음악을 왜 개나 주라고 하십니까? 본인이 만든.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분이었을 거란 얘기죠. 예. 근데 용민 씨. 네. 그때는 1980년대였다는 얘기예요. 80년대. 지금은 부르세요. 지금 부르시는데 80년대 90년대 초 이럴 때는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유신 정권이 컴백을 했는데 무슨 지금이라고
그때보다 더 나아지려고.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공연 자체를 안 다니신다. 예. 그러니까 그 현실에 대해서 예. 상당히 많이 그 절망을 하셨어요. 현실과 대중문화의 그런 상황이라던가 대추리 싸움 같은 거 하고 그러시면서 네. 이분이 평택 대추리협회는 도두리 출신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평택 그 미군 기지 반환 그때 참여정부 때였었잖아요. 한명숙 총리가 총리였을 때. 네. 그때 최선봉에서 그걸 반대하는 투쟁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정경들한테 사지가 이렇게 끄집어 나와서 들려서 하기도 했었고 예. 거기 풍운패랑 같이 북을 두드리면서 논두렁길을 걷기도 하셨고 그때 모습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네요. 네. 네. 그 정태춘 선생이 그 뭡니까 양병집 네. 선생 그 군대 갈 때 네. 이제 환송 파티를 네. 하셨고 예. 두 분이 함께 부른 노래도 그러니까 그분이 정태춘 선생이 곡을 준 거죠. 양효리 선생한테. 그렇죠. 그런 노래들이 덜어 있는데 뭐 일단 저희가 지금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준비된 노래가 파란 많은 세상, 사랑의 노래, 철날 때도 됐지. 일단 파란 많은 세상을 좀 들어볼까요? 파란 많은 세상 이거 누가 불렀습니까? 서유석 선생이 불렀을 거예요. 서유석 선생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겠군요. 네. 예. 학교 앞에 책방은 하나요, 대포집은 열이요. 이것이 우리 대학 가래요. 학교 앞에 책방은 하나요, 양장점은 열이요. 이거 정말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교수님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아내 친구야 묻들 말어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요. 새야 새야 참새 때야 말 많은 새야 매연 가스에 쫓겨가다니요. 밤이 되면 짧은 치마에 주정뱅이들 연탄 가스에 조심하라고요. 명동거리 걸어가는 아가씨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아내 친구야 굿들 말어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요. 노을 지는 강변에는 조각배 하나 내 마음을 담아나 띄울까요. 고향 잃은 나그네의 외로움처럼 허무하고 텅 빈 내 마음아 달빛 속에 부는 바람아 물결을 쳐봐라. 내 마음에는 파도가 없단다. 아내 친구야 묻들 말어라.
아내 친구야 묻들 말어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요 아내 친구야 묻들 말어라 너도 네. 들으셨죠? 예. 밥 딜런의 블로잉 인 더 윈드 이거를 이제 그 나름대로 개사를 한 거죠. 그래서 학교 앞에는 책방이 하나에 양장접이 10개요. 예.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풍자인데 상당히 그 꼰대스러운 풍자죠. 지금은 책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하나도 없죠. 양장점도 없어. 지금은 다 술집 뭐 이런 거, 게임방 뭐 이런 것만 있고. 이게 40년 전 얘기거든요. 예. 40년이 좀 넘었을 때 그런 대학가 얘기를 하고. 아, 그래서 이제 옷가게가 많았던 모양이군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이화여자대학교 앞이다. 예. 라고 생각하면 아니야. 이렇게 되면 특정학교를 욕하게 되는 거니까. 몇 10년 전 얘기인데 뭘. 실제로 근데 이분은 여학교 쉽게 얘기하면 축제가 갖고 예. 이런 얘기하면서 학생들을 질타하기도 하고 그랬었대요. 1945년생인 몇 살밖에 안 많은 오빠지만 예. 그리고 자기는 고등학교 때 지지리도 공부 안 했었던 그런 부모님은 교육자였는데 그런 말썽쟁이였습니다만 운동에만 몰두했었던 그러나 그 운동만 몰두하면은 너무 삭막해지니까 심신을 정화시키고자 기타를 배웠는데 자기가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던 그런 카페에 예. 당대 최고의 엔터테이너였던 구봉서 선생이 놀러 오셔갖고 오. 그리고 곽규석 선생도 같이 놀러 오셔갖고 진짜? 예. 오.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야, 너 노래 한번 불러봐라. 예, 뭐, 그런 거죠. 예. 좋으니까 예. 그 다음 주에는 아예 그 PD를 데려온 겁니다. 아니면 PD한테 연락을 했던가.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가수를 발탁하게 된 아니, 이런 케이스인데 예. 몇 살 많은 오빠라고 대학 축제가 갖고는 학생들을 훈계를 하는 그 당시엔 그게 가능했었나 보죠. 지금이야 뭐 왕제 소죠. 뭐니 저 꼰대 뭐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블로잉 인 더 윈드는 전 세계 청년들의 아침 이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60년대. 그랬죠. 예, 예. 얼마나 먼 길을 뭐 날아야 사람들은 자유를 찾나 뭐 이런 얘기들. 이거 보니까 연탄가스에 조심하라고요. 이 가사에서 또 시대상이 묻어나는데 네. 저기 이제 큰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계셨다는 것은 과거형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60년대에 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냐면 연탄가스 때문에. 예. 그 당시 이제 서울 당산 초등학교 교사를 하셨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둘째였거든요. 아버님께서. 예. 그리고 할아버지가 같이 이제 서울 당산동으로 가셨는데 물어봤죠. 아니 그러면 그 연탄가스라면은 그 새빵이었는데 그 주인 그 사람한테 소송 안 걸었냐고. 그 당시는 뭐 그럴 경황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큰 뭐 당시에는 그냥 에휴 얘 운명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사람의 생명의 그 의미가 뭐 그때하고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쟁 끝나고서 60년 되면은 20년이 안 됐을 때요. 10몇 년 지났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 사람이 죽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죽는 게 병가지 상사. 예? 전쟁터에서 있는 것만큼이나 항상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뭐 그렇게만 죽었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 깔면서도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추풍령 휴게소 경부고속도로의 딱 중간 지점이라고 합니다만 거기 휴게소 뒤쪽에 가면은 그 충원탑이 있잖아요. 위령탑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그냥 뭐 5년도 안 돼서 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5년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지금은 터널이 빵빵 뚫려 있습니다만 예전에 그렇지 않았을 때 대관령을 돌아서 이렇게 쭉쭉 갔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 돌아서 하는 그 도로는 군인들이 뚫었어요. 왜냐하면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되니까. 그렇지. 공병대라고 하는 그 군인의 이제 군인 중에 엔지니어들. 받들어 삽. 네, 그런 그야말로 삽질을 전문으로 하는 그 병과에서 목숨을 걸고 그걸 했습니다. 그야말로. 근데
거기서도 희생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4대강도 있어요. 4대강도. 예. 아주 무리하게 추진한 바람에 겨울에 아까운 임명이. 네. 네. 하여튼 그 연탄가스 하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아이고, 네. 그렇게 또 이렇게 꼰대 역할을 하셨구나 우리 유석이 형님이. 예. 네. 유석이 형님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네. 그러면 그런 꼰대스러운 그런 풍자 그게 있는 또 철날 때가 됐지. 철들 때가 되었나요? 철날 때도 됐지. 예. 예. 듣겠습니다. 예. 또 번한 곡인데 들어보시죠. 예. 나는 담배 한 대 못 피우고 나는 밀밭에도 못 간다네 머리만은 덥석 부리지만 히피족은 진정 아닙니다 내가 입은 옷은 작업복에 내가 가는 곳은 사롱인데 반타롱을 만나 즐기지만 사이키는 진정 모릅니다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죠 어릴 때는 벌써 지났다고 다운타운 정이 들었지만 때가 되면 멀리 떠납니다 나는 담배 한 대 못 피우고 나는 밀밭에도 못 간다네 머리만은 덥석 부리지만 히피족은 진정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죠 어릴 때는 벌써 지났다고 다운타운 정이 들었지만 때가 되면 멀리 떠납니다 때가 되면 멀리 떠납니다 때가 되면 멀리 떠납니다 예. 이 참 노래가 네. 가사 중에 확 들어왔던 게 나는 히피가 아닙니다. 이 부분인데 사실은 군사정권 때 히피 문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했잖아요. 경계보다도 이거는 반사회적인 거라고 반체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 보편화된 문화인데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케네디나 존슨 정권이었다 그러면은 예. 받아줘도 예를 들면은 예. 닉슨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케네디와 존슨은 민주당 정권이었잖아요. 예. 근데 닉슨으로 넘어가면서 꼰대들의 얘기 말하자면은 정권에 넘어가면서 사회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히피를 용납할 수 없었죠. 예. 히피는 지금 언뜻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이미지는 자유연애 예. 그리고 약, 예, 마약, 약, 예. 그리고 반문명적이고 예. 회사 안 가고 예. 집단 생활하고 전혀 생산적인 거와는 관계없는 방종의 극치. 그 애비 잘 만나갖고는 네. 잘 산 나라에 예. 철없는 젊은이들의 헛짓거리. 뭐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예. 그런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1960년대에 미국은 어땠겠습니까? 안 살아봐갖고는 네가 어떻게 하니라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제 노가리를 까야 되는 게 우리 이제 방송하는 사람 적이니까. 네. 전후 1945년이 끝나고서 예. 그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전쟁이 어땠는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궁핍이 뭔지도 모르고요. 예. 전쟁 끝난 다음에 양차 세계대전으로 몰락한 유럽 대륙을 대신해서 네. 세계의 강자이며 쉽게 얘기하면 자유진영의
맏형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미국이. 예, 물질적으로 풍요해요. 예. 사실 뭐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예. 뭐 미국 본토에 미사일 하나 뭐 떨어진 게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젊은이들에게 사회체제는 어땠습니까? 전쟁을 겪었던, 네. 궁핍했었던, 예. 도덕을 강조하는, 네,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한 그런 꼰대들의 나라였던 거예요. 네. 그러나 자기들은 그렇게 근면하게 일할 필요, 옛날처럼 예.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살면서 문명의 혜택을 쫙쫙 받고 네. 그래서 자신들의 언어로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음악적으로는 그게 바로 락큰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포크 음악. 미국의 공동체 운동 그리고 급진 운동, 진보 운동과 괴를 같이 했던 것이 바로 모던 포크입니다. 피트 시거니 또는 우디 거스린이 이런 사람들이 미국 전역을 돌면서 민요를 수집을 하고요. 네. 그리고 풍자 가요를 수집해서 부르기도 하고 자신들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 후배들이 바로 당대 20대 초반의 밥 딜런, 존 바이즈 같은 네. 사람들이었고 예. 이분들이 활약했을 때가 60년대 초반이거든요. 예. 근데 마침 미국은 월남전의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죠. 1차, 2차 세계대전 때처럼 자유세계를 수호하려고 하는 전쟁인 줄 알았는데 네. 그때 발달한 그런 영상매체, 뉴스를 통해서 네. 미국에서 베트남에서 미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이거는 자유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네. 또 전쟁이란 것이 숭고한 이런 게 아니라 흙과 피와 땀과 이런 것들이 범벅이 된 그런 더러운 전쟁이라는 거. 그리고 남의 나라 가갖고 남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에서는 민족 해방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네. 뭐 그런 전쟁에서 예. 왜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서 죽어야 되는가?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처럼 유색인종들 위주로 미군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네. 백인 중산층의 자녀들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론을 움직이기에 더 좋았던 것이죠. 네. 예. 뭐 그러면서 그 젊은이들은 회의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였다는 것이냐. 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 풍요라는 게 이렇게 공허한 것이더냐 그러면서 네. 정신세계를 그리고 그들이 잊었었던 그들이 짓밟았었던 인디안들의 그런 전통에 대해서 네. 또 몰두하게 되고 사랑, 평화, 자유 네. 이런 거에 탐닉하게 됩니다. 예. 그것에 어느 정도의 그 급진적인 형태로 나왔던 것이 히피즘 운동이거든요. 네. 동양 철학과도 관계가 있죠. 무소유, 뭐 무유자연 이런 것도. 네. 그것에 이제 가장 극단적인 형태들이 자유연애고 예. 마약이고 이런 건데 이런 것만 부각을 시켜갖고 나쁜 이미지를 설파한 것이 바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히피 운동인데 그와 반대로 자유로운 영혼에서 자유로운 예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중예술에 미친 영향도 많아요. 히피의 참 정신은 외면당하고 네. 아주 편린해 네. 그런 단면들만 마약, 자유연애 이런 것만 강조되고 또 이런 것들을 한국의 군사 정권은 거 봐라 히피 네. 문화는 적의 본질이다 이러면서 막 그야말로 그야말로 주홍 글씨를 박아버리고 이러니 우리 저 서유석 선생이 난 히피 아니에요 뭐 이걸 이제 노래로 부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양병집 서유석 그리고 김민기 네. 이 세 분이 그 당시에 3대 저항 가수라고 네. 불려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지금 보면 김민기나 양병집하고 네. 서유석은 좀 결이 달라 보여요. 분위기가 좀 다르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히피 문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잠깐 여담을 하자면은 예. 196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이 히피 문화가 막 확산될 때 갈보리 채플이라는 그런 교회에서 네. CCM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 레리 노만이라는 그렇군요. 아티스트가 오픈 디스락이라는. 그래서 이 히피 문화에 어떤 대응하는 지저스 뮤직 무브먼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대중문화의 어떤 대안으로서 기독교 대중음악인 CCM이 이제 비롯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하여간 글쎄요, 항상 보면은 개신교가 그 정신은 왜 청년 문화가 나오고 왜 시대에 저항하고 항거하고 또 거기에 대항하는지 네. 이런 정신은 외면한 채 겉모습만 보고 이대로 가면은 기독교 다 죽는다. 예수의 정신이 세상에 사라진다.
이렇게 좀 굉장히 아하. 수세적이고 이런 태도가 저는 조금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시대 정신을 좀 읽는 적극성이 참 없다는 아쉬움이 왜 있는데. 그런가를 현상을 본질을 파악해야 될 텐데 네. 그보다는 현상. 예. 그 대표적인 예가 예. 엘비스 프레슬리의 예도 있는 건데 예. 군대 가기 전에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야말로 저항의 아이콘이었어요. 네. 근데 군대 다녀온 다음에 순치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만 군대 가기 전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별명 중에 하나는 네. 엘비스 더 펠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더 펠비스? 펠비스는 골반이라는 뜻이라는데요. 네. 골반을 하도 흔들면서 한독 이렇게 부르니까 그래서 그 TV에서는 골반 아래는 잡아주질 않았대요. 하도 기독교 단체나 예. 또 사친회 이런 데서 아, 그래서 우리 남진영님을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그랬어요? 의상도 똑같았고 폼도 비슷했고 예. 심지어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고 있었던 멤피스에 가서 남진 선생이 예. 만나고 오겠다고 갔다가 네.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나 한국의 엘비스요. 예. 뭐 이러려다가. 근데 뭐 네 듣보잡이죠. 아. 아무리 한국에서는 최고의 가수고 해병대 출신이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아, 엉덩이 막 예. 흔드는 거. 그런 거를 그 락큰롤이라는 것은 1950년대 중반에 락 어라운드 클락이라는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예. 전면에 등장했습니다만 그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51년으로 알고 있어요. 네. 락큰롤. 락큰롤의 본질은 중에는 섹스가 있는 겁니다. 네. 성적인 에너지의 음악적인 발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네. 이런 성에 대해서 네. 담론의 그 어떤 소재로 삼는 네. 성 담론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고 네. 그 불온시하고 네. 여기서부터 저는 이 그릇된 성의식이 비롯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밤 산업이 밤문화 산업이 상당히 그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 예. 그러나 낮에 보면은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예. 그 닷을 내숭을 까는 거예요. 예, 내숭 떨고 있다가 예. 근엄한 채 하니까 예. 오히려 그 반대급부로 밤에 예.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종교적으로도 네. 막 이렇게 성을 억누르고 예. 뭐 방종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 성에 대해서 막 무조건 뭐 불온시하는 네. 이런 태도가 결국 이상한 판타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아니 그거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고 있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 신이 그렇게 성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일찍이 예. 수천 년 전에 중국에서도 예. 성을 가지고 담론들을 활발했잖아요. 예. 성은 선한 것이다. 공자맹자. 네. 악한 것이다. 순자. 음. 물론 80년대 순자는 성 독점설. 나 혼자만 정해야 된다는 거 있었습니다만 네. 또 기자의 성 기진맥진설도 있었고 고자의 성 불륜성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아, 우리 손병희 형님이 아주 이런 거 이걸 계속 파면은 뭐 하여튼 뭐가 뿜어져 나올 것 같아요. 성평등주의를 주장했었던 묵자 같은 성평화주의를 주장했었던 예. 묵자 같은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다음 주에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 한번 좀 하시면 어떨까요? 엘비스 프레슬리요? 네. 그럼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 네, 공부 좀 해오셔야 될 것 그럴까요? 같습니다. 예. 남진하고 좀 비교를 해가지고 한국의 엘비스와 미국의 엘비스를 한번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두 분한테 이 폐가 되면 안 될 텐데. 네. 자, 노래 좀 듣고 오겠습니다. 예. 우리 결이 다른 네. 서유석 형님, 네. 김민기, 양병집 뭐 이런 분들과는 좀 결이 다른 네. 서유석 형님. 서유석 형님이 사실은 50 시절에는 라디오 진행자로 아주 명성이 대단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푸른 신호등. 예, 푸른 신호등이라고 교통문화에 네. 상당히 한 획을 네. 교통문화라는 말도 없었을 때 서유석 씨가 교통문화라는 말을 만드셨고 네. 또 특허도 많이 냈어요. 예를 들면은 그 고가도로 올라갈 때 네. 원뿔형으로 생긴 거 예. 그런 거 이렇게 지금 듣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의 원조도 서유석 씨가 갖고 있어요. 예. 그런 거 쇳덩어리 말고 거기에 그 물을 채운 고무 이런 거를 넣자고 하는 예. 이런 아이디어도 냈었고요. 예. 상당히 진행자로서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런 교통문화란 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운전자들 특히 이제 택시 운전하시고 그런 분들의 그 벗으로서 네. 예, 푸른 신호등 체육대회도 열기도 하고 스포츠 프로그램도 진행하셨고 좀 원래는 그 운동선수였어요. 오. 고등학교 때 핸드볼 선수였습니다. 그래요? 핸드볼만 하고서는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네. 이 선생님이 불러갖고
꼴찌한 성적표를 보면서 네. 너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냐. 예. 라고 간곡하지만 엄중하게 질타해서 그래서 눈물을 한 바가지 쏟고서 몰아갑니다. 이러고 물어가셨나? 그리고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해서 대학을 이제 진학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대학 가서도 성균관대에서 체육부장을 했었대요. 체육부장은 뭡니까? 뭐 총학생회 체육부장? 뭐 그런 셈이겠죠. 예. 물론 그 당시에 그 총학생회는 1970, 80년대에서 총학생회랑은 좀 다르겠죠. 네. 좀 학도국단 냄새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좀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묻고 노래 듣겠습니다만은 예. 왜 진보는 체육을 싫어해요? 스포츠를 그렇게 싫어하죠?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아해요. 엘리트 체육을 싫어하는 거죠. 엘리트 체육. 그리고 스포츠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 스포츠를 가지고 하는 3S 정책의 일환을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노래 어떤 노래 들을까요? 보자. 아까 들으려다가 말았던 진주낭군. 진주낭군. 예. 예. 그리고 한 곡 더 듣죠? 한 곡 더 듣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가 있나요? 지금 준비된 노래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아까 들었나요? 그거는 이제 들어야 될 텐데 예. 그거는 조금 딴 거. 두 개 다 들읍시다 그럼. 예. 이런 사람 찾습니다는 바로 아까 들으려고 했었던 정태춘 씨가 만들고 양변조 씨가 불렀던 네. 그런 노래예요. 예. 진주낭군부터 듣겠습니다. 네.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시집살이 3년 만에 목을 메고 죽었단다. 시어머니 하시는 말 얘야가 며느라가 진주낭군 오신다니 진주터에 빨래 가자. 진주터에 빨래 가니 하늘 같은 갓을 쓰고 구름 같은 백말 타고 못 본 듯이 지나간다. 검은 빨래 검게 빨고 흰 빨래는 희게 빨아. 집이라고 찾아오니 웃음판이 한참일세. 시어머니 하시는 말 얘야가 며느라가 진주낭군 오셨으니 사랑방에 건너가자. 사랑방에 건너가니 기생처불 옆에 끼고 웃음판이 한참일세. 건너방에 건너와서 9자의 글을 쓰고 명주세필 끊어다가 목을 메고 죽었단다. 이 말들은 진주낭군 허선 발로 뛰어나와 어이 죽었는가. 사랑 내 사랑아. 기생처분 3년이요 조강지처는 100년인데 어이 죽었는가.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서유석 씨의 노래 타박내하고 진주난군 들으셨습니다. 작년 2월까지 YWCA 그 청개구리에서 한 1년 반 동안 그 폭싱가들이 그 새 출발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가수가 김민기 씨, 투코리안, 양현양, 그 다음에 4월과 5월이 되겠는데요. 이번 소개해드릴 분은 그 당시 경기여고를 막 나왔고, 그 다음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 노래를 불러서 모든 선배 폭싱가들을 깜짝 놀라게 한 가수입니다. 양현양 차례가 되겠습니다. 보내드릴 곡목은 김민기 작시 작곡으로 되어 있는 서울로 가는 길, 그리고 시인 이탄 선생님 작시, 그 다음에 김광희 작곡으로 되어 있는 빈자. 예, 이게 이 노래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었는데. 예, 여기 이 트랙 안에 있는 그 멘트예요. 이백천 씨 목소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백천 선생이 PD 출신 아닌가요? 맞아요. 예. 당시에는 그 방송사 PD였고요. 네. 그 전에는 20대 초반 이럴 때는 민들레 악단이라고 하는 밴드에서 연주자로 활동했었어요. 미8군 무대에 쓰기도 했었고. 그렇군요. 참 멋있네. 지금이야 PD는 언론사 준비하는 친구들의 공부하는 친구들이 주로 PD가 되는데, 야, 과거에는 악단을 한 분, 연극을 한 분? 쉽게 하면 언론고시를 이렇게 해서 들어갔던 분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을 이렇게 보였던 분들이 이제 특채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러셨죠. 그리고 이제 대학생 사회자로 명성을 세스봉에서 명성을 날렸던 아마추어 였던 그런 누굽니까? 정은아 씨와 함께 이상벽 씨. 정훈이? 이상벽 씨. 이상벽 씨는 이제 대학생 아마추어 사회자로 활약을 하다가 신문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기자로. 경향신문? 예. 한국일보였을걸요? 아, 한국일보인가요? 그런 식으로 언론이 되기도 하고 있었는데, 이백천 씨 역시 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악단에서. 근데, PD로 입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보다 어린 그런 세대들이 통기타를 들고 나왔을 때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그러면서 통기타 군단의 담임 선생님이란 호칭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 들으려고 했던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예, 듣습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을 찾소. 이 세상에 귀한 사람. 잘난 자 앞에나 못난 자 앞에나 변할 줄 모르는 아주 솔직한 사람을 찾소. 이 세상에 귀한 사람. 저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하나 거짓 없는 그런 해맑은 사람을 찾소. 그런 투명한 사람을 찾소. 내 이웃에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근면한 사람을 찾소. 이 세상에 귀한 사람. 제일에 빠져서 한눈 팔새 없고 허욕도 모르는 아주 고집센 사람을 찾소. 이 세상에 흔찮은 사람. 제 피땀 안 흘린 불로소득이라면 강가에 내다버리는 그런 용감한 사람을 찾소. 그런 깨끗한 사람을 찾소. 내 주변에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박한 사람을 찾소 이 세상에 귀한 사람 저 부귀공명의 간산 욕에도 마음을 안 두는 아주 조연한 사람을 찾소 이 세상에 모범될 사람 자만과 허위의 니전 구두 속에서도 옷자락이 깨끗한 그런 커다란 사람을 찾소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찾소 이 땅 위에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네. 노래 참 좋네요. 좋죠. 이게 또 서유석 씨가 아니라 양병집 씨 노래였습니다. 예. 정태춘 씨가 노래를 만들어준 거죠. 정태춘 노래? 예. 작사, 작곡? 예.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서유석 씨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서유석 씨는 바로 저항 노래 운동 하셨던 분들 사이에서는. 사실 평가를 안 하죠. 평가를 왜 안 합니까? 사실은 우리 포크 저항가요의 시작은 김민기로 많이 보거든요. 예. 네, 뭐 그런 건데 평론가들 지금 뭐 평가 안 하죠라고 하는 것은 좀 제가 좀 망발을 한 거고요. 예. 평론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3대 저항 가수였다. 그리고 포크 시대를 저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하셨다. 라는 그런. 과거 완료형인데요? 지금도 실존하고 있는 가수인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가수 활동을 제대로 이제 안 하신 지 꽤 됐으니까. 예. 물론, 75년도에 그 소위 말하는 대마초 파동에 의해서. 예. 젊은 음악인들이 싹쓸이 됐을 때. 예. 그때는 이분은 뭐 별로. 서유석 씨는 그때 이미 예. 그 2년 전에 방송에다 대고서 미국 욕하다가 그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으로부터 너 꼼짝 말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10몇 분짜리 음악을 틀고서 주랭랑을 쳤었기 때문에. TBC 라디오 밤을 잊은 그대.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대마초 사건 때는 레이더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 폐허에서 누구든 방송을 해야 되니까 예. 서유석 씨가 불려와서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이런 노래 부르면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뭐 한 2년 동안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만든 노래라고도 하더라군요. 가는 세월이. 예.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물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유석입니다. 뭐 이런. 하나도 안 똑같아. 예. 그러면서 이제 진행자로 예. 또 역할을 많이 하다가 간간히 예를 들면은 뭐 홀라리랑 같은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요즘에 뭐 7080 분위기 예, 있으면서 이렇게 가수 활동을 간간히 하시기도 했습니다만 예. 작가로서 싱어송라이터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만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네. 저는 뭐 서유석 씨 노래 가는 세월 홀로 아리랑 이거보다도 더 좋은 노래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게 저 삼순이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그 노래가 나왔었어요. 근데 물론 예전에 나온 노래인데 이거는 참 숨은 사연이 있는데 서유석 씨가 젊었을 때 막 데뷔하고 한참 정신없이 다닐 때 자작곡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젊은 나이에 그 엄격한 교육자 집안에 시집 와서 고생하고 있는 형수님 보기가 안쓰러워서 그리고 자기는 사고뭉치 아들로 도련님으로 밤늦게 들어왔다가 아침에 기어 나오면은 부시시하게 나오면은 이 형수가 밥 차려주고 뭐 이런 것이 고맙고 또 그것이 안쓰러워서 청소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런 이제 곡을 쓴 거죠. 형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가사가 사람. 좀 이상하더라고. 장난감을 받고서 그것을 바라보다 얼싸안고 기어이 부숴버리는. 이게 헤르만 헤세의 글이래요. 그래요? 네네. 뭐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장난감을
부숴버려. 뭐 이런 솔직히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예. 이제 쭉 읽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 뭐 이렇게 예, 얘기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노래 들을 시간은 없고 어쨌든 참 이 노래가 아주 경쾌하고 네. 포크송으로서 참 아름다운 노래 가운데 한 뭐 10곡을 고르려면 저는 이 노래 한 곡도 부르고 싶습니다. 좋아하군요. 예. 아름다운 사람. 네, 예. 네.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 많은 그 아름다운 사람 버전이 있습니다만 저는 진원 씨의 그 아름다운 사람. 저는 제일 좋아하는 버전은 현경과 영애라는 70년대 여성 듀엣 버전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또 들어보질 못해서 그런데 한번 어떻게 좀 발조를 있겠죠. 한번 네. 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난군 처음 들었는데 참 슬프네요. 애통하고 슬프다, 가슴이 찡하네요. 이런 댓글 보면서 저는 이런 노래를 소개한 그런 보람이 있습니다. 네. 이 진주난군 또는 대학가에서는 진주난봉가라는 난봉가. 네. 난봉가는 사랑 노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난봉꾼이라는 이미지죠. 네. 네. 이런 제목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만 네. 이 노래는 경상북도 영양 지역의 민요입니다. 민요. 네. 이것을 되살린 것이죠. 아니 경상북도 영양이요? 네. 근데 왜 진주입니까? 진주 난군인가 보죠. 아. 진주 출신 난군인가 보죠. 아. 진주에서 온 여성. 진주에서 온 신랑인데. 난군이면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여성 잔혹사잖아요, 일종의. 예. 예, 그 현모양처가 말이죠. 결국은 기생충을 옆에 끼고 온 그런 이 난군에게 예. 죽음으로밖에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여성 잔혹사인데 네. 이 노래를 발굴해갖고 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그런 청년운동, 청년문화운동 중에는 바로 이런 민요 정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민요를 되살려갖고 오늘에 되살려 부르는. 예. 그리고 그것은 구체제에 대한 기존 체제에 대한 그런 저항의 의미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80년대에도 이 진주난봉가 타박내와 같은 경우는 즐겨 불렀어요. 특히 그 술자리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괜히 비감해지고 처량해지고 그러면서 예. 알 수 없는 슬픔과 예. 또 솟아오르는 어떤 그 슬픔 심연에서 올라오는 네. 그런 힘 예. 이런 걸 느끼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노래였어요. 네. 예. 자, 하여튼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또 오늘 또 아주 뭐 무슨 이야기가 산만하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또 음악도 못 찾아가지고 아주 찔찔 헤맸는데 자, 결론을 내리죠. 예. 양병집과 서유석. 양병집과 서유석, 서유석과 양병집. 70년대 초반에 20대의 나이로서 그런 새로운 조류, 문화 조류, 새로운 대중음악의 조류를 여러 저치기도 하면서 민요 정신, 풍자 정신에 충만한 그런 창작곡들, 반항곡들, 민요곡들을 소개해 줌으로써 새로운 그런 대안으로서의 그런 대중가요, 문화운동. 나중에는 이것이 김민기의 창작곡들로 이어져 갖고 민중가요의 그런 자양분이 되기도 했었던 예. 그런 음악들을 하셨던 분들. 예. 예. 그러나 한쪽은 영원한 아웃사이드의 길을 간 삐딱선이었고 한쪽은 대강 체제 안에서 풍자를 했었던 그리고 체제 안에 편입이 되었던 예.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던. 50 들어서 그분이 뭐 저항적 메시지를 했다. 뭐 이런 기록이나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게 여간. 되면은 그야말로 진짜 저항 가수인데 예. 한 분은 그 당시에 호주에 이민을 가 계셨고 한 분은 교통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바쁘셨을 테니까요. 혹시 그래서 이 곡 고르셨습니까? 메이저보다 마이너. 네. 예, 이거는 제 노래인데 네. 제가 만든 노래 중에 풍자 정신 네. 그렇게 그런 거. 예. 양병집 헌정곡? 5집까지 내면서 5집 준비 중이었으니까요. 예. 5집까지 내면서 히트곡이 없을 어느 가수에 대한 그런 헌정이죠. 조영남도 그러면은. 아니, 저에 대한 노래였어요. 저와 대다수 예. 그 1%가 아닌 99%들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만든 노래였습니다. 네. 자, 메이저보다는 마이너. 네. 손병휘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손병휘, 김용민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노래 듣고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국민